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듯이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BBS 울산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은데 먼저 인사 말씀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울산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난해는 너무 힘들다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닥가닥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갑진년 청룡을 해라 그러니까 청룡은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울산 동구가 기운이 좋은 데예요. 동구에 많이 놀러도 오시고 동구에서 많은 기운 받아서 울산 시민들도 동구 주민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청장님이 청색 자켓에 청색 넥타이를 메고 또 방송국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진년생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기운이 좋습니다. 네, 그럼 올해 한 해가 더더욱 뜻깊은 또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장님이 또 2023년도 굉장히 바쁘게 또 보내셨잖아요. 이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뭐 성과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선 중심 도시다 보니까 조선 산업과 연관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부터 글로벌 위기가 있으면서 조선 산업 전반이 어려워졌어요. 그 과정에서 한 3만 4천 명의 일자리를 잃는 아픔이 있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안정시켜 볼 건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조선 산업의 시황이 좋아지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체육, 문화, 복지,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서둘러 복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또 신설도 하고 보완도 하는 작업들을 해서 한 해를 어쨌든 바쁘게 살아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갑자기 해고가 되거나 쫓겨나거나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러니까 노동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좀 조례를 신청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거 뭐 김종우의 저거 삼짓돈 아니냐 뭐 노동자들에게 퍼주기 아니냐. 우려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돼 가지고 여야도 논의가 잘 되기도 하고 기업과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 노동조합에서도 2억을 이렇게 네, 그렇죠. 기부도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기업이 좀 나서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나에게는 적어도 생활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일은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안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노동복지기금이 참으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두세 달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청년 노동자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또 주택자금을 대출해 줌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뭐 근로 또 예. 생활에 뭐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올 한 해도 또 힘을 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자, 2024년 갑진년 이 울산 동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무엇이 있나요? 예, 2023년은 이제 기본 시설들을 잘 유지하고 전체 주민들의 어떤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면 동구가 교육 문제가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청년에 대해서 동구 정책이 뭐냐 청년들이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과 청년이다. 여기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교육 문제를 우리 구청이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왜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죠.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저는 고마운 게 이렇게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니까 각 부서별로도 우리가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통 안전, 교통 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자원순환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체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 기후위기 뭐 또 민원 지적과 같은 드론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나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고 진짜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워보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해 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좀 보완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봄센터도 좀 확장하고 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또 이런 시설 부분도 많이 좀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지금 계획 중인가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보육, 뭐 인프라,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기업이 이제 서부 유치원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 아파트를 짓는 이제 GL 자회가 들어오면서 네. 그 시행사가 그 신영이었는데 신영 회사에서 18억 정도를 들여서 기본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고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렇게 그렇죠. 해주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부 이제 리모델링과 운영은 저희들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주체가 올려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돌봄센터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미세먼지 없는 놀이터 시설도 들어가고 아이들 다양한 어떤 체험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어떤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면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설들이 좀 확장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들 갈 곳이 없다. 아이들 체험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민 끝에 뭐냐. 우리가 과학대라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과학대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고 또 연구시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시설과 좋은 연구기관, 좋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협약도 맺게 되었고요. 이런 게 우리 아이들 전체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아이를 낳아서 또 어릴 때 잘 키워야 되고 또 청년이 된다고 하면 이 청년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주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지난해 연말에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뭐 공유주택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가지셨다 하더라고요. 예. 이건 뭐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러면 6, 70년대로도 우리가 성장기에 보면은 네. 근로다주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나 다른 데서 오면은 고용을 하기 위해서 숙소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동구에는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워라벨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잠을 자는 곳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년 노동자 주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일과 삶이 균형 있게 이제 보장되는 그런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지 숙소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기 정주 여건을 높여주고 문화생활과 자기의 어떤 삶의 지적인 어떤 부분들을 높여내는데 또 생각을 키우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역할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받아서 지원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한 20세대부터 출발하는데 올 연말까지 되면 한 50세대 될 거고 네. 점진적으로 어쨌든 확대해 가자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공유 카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서관 기능도 넣고 상담 기능도 넣고 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케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지원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주택을 만들어 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이 예. 모인 돈으로 조금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지난해 첫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되는 해여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접근성도 대단히 어려웠던 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억 2천 넘게 1억 한 3천 가량 저희들이 모아졌거든요. 네. 5개 구분에서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그래도 중간은 넘어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한 그 2배 정도의 목표로 네. 해서 해보자고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 그러면 지정기 타기 가능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청년 주택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용의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어떤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지정 같아요. 기부가 가능하군요. 예,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구하면 약간 현대 중급 이미지가 예. 많이 떠오르긴 한데 조금 괜찮다라고 했던 게 이 동구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슬도 아트 또 예. 문화 공장 방어진을 예. 개관했던데 이런 관련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해 이제 국회에 있는 모 의원이 문화예술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군요. 동구에서 거의 꼴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비용 대기 적은 예산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곳, 먹고 사는 곳 이런 것이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네. 그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텐데 대단히 어쨌든 저는 그동안 그러한 역할들을 못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기업이 이제 해왔던 이제 또 여러 가지 역할은 있었지만은 또 기업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나 떠나거나 좀 이런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좀 해보자 했는데 설도에 있는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는 네.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네. 소리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 가치는 유지하되 거기가 뷰가 워낙 예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많이 인기가 오는 곳이 있어서 많죠. 네. 거기서 아이들은 와서 체험을 하고 또 유명한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늘 버스킹이 일어나고 네. 또 많은 사람 공연이 있기도 하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번 주말 같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은 이제 문화 거점 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김동현 시장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떤 간에 꿀잼 도시 만들어 보겠다. 문화 예술이 어떤 살아 숨쉬는 울산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기인해서 저희들도 이제 좀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시에서도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네. 우리 문화공장 방어진이라고 회센터만 있는 곳에 오면 회만 먹고 가는 곳 음식과 그렇죠. 문화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회센터에 바로 옆에 문화공장이라고 문화공장 방어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네. 또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 또 먹거리 또 이런 어떤 산업이 함께 어울리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게 다음 질문인데 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조성한 맞춤형 어린이 놀이터 이 명덕 호수공원을 예. 선보였고 또 지금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예.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들이 맞는 이제 쉼터나 놀이터가 있어야 될 테고 어른들이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복합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린이 공원을 전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르신들은 와서
어린이 놀이터 저거 좀 없애주세요.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이나 이제 어린이들은 와서 정자 좀 없애주세요. 이런 어른들이 거기 와서 쉬면서 네. 때로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런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잘 서로 소통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 어른들이 아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르신 쉼터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어르신들은 외곽에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 구경도 하고 네. 뭐 시장 구경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동울산 시장 내에 공원이 있는 곳을 한 곳을 어르신 공원으로 맞춤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쉼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다음 소통도 있고 사람과의 교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많은 어르신들과 지역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울산시에서 이 전반적인 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가운데 특히 동구 쪽이 좀 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버스 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준다고 생각했는데 네. 있는 것을 뺀다고 해서 네. 더하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 반발이 좀 많이 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다 보니까 예전의 교통체계는 기업 중심의 교통체계였거든요. 네, 문을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뒷도로 봉수로로 중심으로 해서 네. 주거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체계나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네. 여기를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여기를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남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북구를 다 거쳐 양정도 다 거쳐 오면 그렇죠. 남구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네. 우리가 잘 내어놓은 어쨌든 간 아산로도 있고 한데 여기로 해가지고 환승을 할 수 있는 태화강역까지라도 직선으로 하면 30분 내에 다 올 수 있는데 직통이 잘 없더라고요. 이걸 네. 좀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말은 뭐 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데 이게 2028년 동구는 계획돼 있다는데 제가 보건데 우리 뭐 한 2, 30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S 이걸 경청하고 있으니까 지금 CS 1차적으로 어쨌든 발표한 단계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셔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외곽일수록 교통약자들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으니까 차량이 감으로 인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청장님뿐만 아니라 또 이런 동구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좀 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자, 이제 뭐 곧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설명기는 며칠 남지 않았네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비쌌어. 지난해는 이제 한 20만 원 들어가던 어떤 상이 올해는 이제 재수상을 차려보려면 한 4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배로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삶이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나면 서로 힘주고 힘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힘들다고 계속 또 움츠려 있으면 그건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자고 자신부터 어쨌든 간에 힘을 낼 때 모두의 그런 기운들이 또 살아나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024년 같이 힘냅시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